전라남도 영암군 망홀이 오늘도 한 사람이 전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과정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기술의 숨결이 느껴지죠. 이 망원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일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자부심이 있고 가장 즐겁고 그러지 마음적으로. 벌써 80을 바라보는 나이. 하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가업 및 전통 계승에 적극적인데요. 그가 수백 번을 만지고 또 만져 완성한 건 바로 이 참빗. 장인의 혼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암의 특산품인 참빗을 하고 있는 이상평입니다. 이상평 어르신의 전통 참빗 제작기 함께 만나볼까요? 그의 하루는 늘 이곳 대나무 숲에서 시작됩니다. 상평 씨의 손길이 대나무를 가늠합니다. 하나하나 신중히 베어내는 순간 참빗의 여정이 시작되죠. 참빗 재료 대나무인데요. 대나무가 한 3년생 이상 돼야 참빗 만드는 데 가장 좋아요.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그저 다 똑같아 보이는 대나무일 뿐인데 주인공의 눈에는 다른 모양. 쓱 훑기만 해도 대나무 나이를 바로 알 수 있다는데요. 꼭 3, 4년생만 고집해 작업을 한답니다. 보기만 해도 알죠, 우리들은.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제 잘 모르고 보통 이것이 한 3, 4년, 3년 내지 4년 된 것들이고 요것은 2년 된 것이고 그러네요. 저것이 한 4년 된 거이고 그게 한 3, 4년 된 것들이 가장 좋아요. 기준보다 어린 생의 나무면 쉽게 휘어지고 그보다 성숙하면 억세고 단단해 잘 부러지기 때문인데요. 너무 물러도 반대로 강해도 윤기가 나지 않아 꼼꼼히 보며 고르는 게 중요하답니다. 대나무를 여름에는 안 빕니다. 봄, 여름은 절대 안 비고요. 가을 되어서 이제 대 하나씩 비워내고 거의 겨울철에 많이 비어서 보관을 해놨다 1년 내 쓰죠. 이렇게 한참 대나무를 베고 나면 차에 싣기 적당한 크기로 자를 차례. 힘든 줄도 모른 채 홀로 묵묵히 자르고 또 자르는데요. 1년 365일 매일같이 해온 일이라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참빗은 언제부터 만드신 거예요? 제가 참빗 만드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일하시는 것 심부름하면 심부름 해줄 때부터 참빗을 하기 시작해놔서 한 7, 8, 7살, 8살 때부터 참빗을 했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배우는 게 아니라 하면서 심부름하면서 그냥 몸에 그냥 익히게 됐죠. 따로 배운 적 없어도 자연스럽게 몸에 밴 가업이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 어느샌가 참빗이 삶 자체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고된 일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고 또 할 뿐이라 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 시작. 가지고 온 대나무에 일정 간격으로 쪽을 놓아야 한답니다. 대나무 갖고 이제 참빗을 만들려면 이제 살을 만들어야 참빗 살을 그냥 이제 참빗 살이 될 수 있게끔 쪼개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중에서 가장 질긴 부분으로 참빗을 만드는 거예요. 쪽 놓은 대나무는 겉과 속을 분리하는 대뜨기, 또 4등분 한 뒤쪽에는 대때리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얇게 만들기 위해 벗겨내는 속죽 훑기가 이어지죠.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빗 가격을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결정된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이 두께를 맞춰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한 부를 훑을 때, 두 부를 훑을 때, 세 부를 훑으면 이제 껍데기를 벗기는데 그 할 때마다
이 칼을 조작을 해야 하잖아요. 이 칼 조작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까다로운 공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너무나 쉽게 작업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이 참빗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가서 잘 빗어지냐 그걸 생각하고 만들거든요. 끝이 날카매야 하고 살이 가늘어야 하고 살 두께로도 있고 그러고 변형이 없어야 쓰고. 눈보다 야무진 손끝에 금세 반듯해진 모습입니다. 병납도 갑니다. 병납도. 빗좀 매세요 얼른. 익숙하게 아내를 부르는 주인공. 마을의 특산품으로 오래 자리한 터라 이젠 능숙하게 참빗 제작에 손을 보탤 수 있는 주인공의 아내. 그래서 빗살을 엮을 때면 함께하죠. 동네 분들이 이거 해서 배웠어요. 그 전에 이제 하는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식구가 해야지. 그러면 누가 멜 사람이 없어요. 매끈한 빗살을 삭대를 이용 무명실을 걸어 엮습니다. 빗살 하나 얹고 실 하나 얹고 그러면 빗살 사이에 딱 머리카락이 들어갈 만큼 공간이 나온답니다. 빗으면 머리가 반들반들하니 좋아요. 윤기가 나고 머리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엮었는데요. 얼핏 봐도 정말 정교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운 태를 위해 염색 과정을 거쳐야 하죠. 소금을 이제 넣어야 하거든. 소금을 왜 넣으세요? 이제 염분이 맞아야 물이 잘 들어. 아주 옛날에는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작나무 등으로 색을 입혔지만 요즘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 이렇게 붉은 염료를 사용한답니다. 어떻게 물이 들지 참 궁금한데요. 참빗이 우리 마을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참 아쉽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이 계속 했던 일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걸로 해서 자식들 다 가르치고 살았었는데 없어진다고 하면 이거 너무나 서운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 아들을 서울서 있는데 이리 와서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전수하고 싶다 해서 오라기 갖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찰랑일 만큼 넉넉히 물을 붓고 한참을 끓여야 원하는 색을 낼 수 있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시간마저도 소중한 재료가 된달까요? 이 염색하는 시간이 약 24시간. 센 물로 처음에는 하다가 중불로 해갖고 24시간 끓여야 돼. 하루를 꼬박 삶네요. 저녁에 못 하겠으면 이제 꺼놨다 또 그 이튿날 이틀간 해야 돼. 너무 붉지 않고 불구죽죽하니 편안한 색을 내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인내심을 갖고 있다 보면 빗살 속까지 곱게 물이 든답니다. 이후 메기 찌르기와 살구리 짜기라 부르는 과정을 차례대로 거쳐야 합니다. 빗살을 고르는 건데요. 110개가 되는 빗살을 정성스럽게 살펴보며 작은 흠집이나 휘어진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하는데요. 살 하나만 망가져도 버려야 하기에 두드려 키를 맞추는 동작에도 섬세한 노하우가 필요하죠. 이거 이제 도트머리라고 그러는데 키를 맞추는 거예요. 이제 키가 다 똑같아야지 하네. 그래서 이제 딱 조이제 고정을 하죠. 이제 이러면 이제 싹 골라졌지 않아요. 살도 골라지고 실도 중앙으로 가고 해서 공들인 빗살 하나하나가 상평 씨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허투루 할 수 없죠. 제일 보람되었다고 보면은
이 참빗을 선물하려고 가지러 온 것이 보람이고 또 가서 참빗 썼더니 참 참빗이 좋더라. 그런 것이 보람이지. 여기 등대요. 등대란 참빗의 한 가운데 붙이는 대나무를 말합니다. 빗의 중심, 기둥을 세워준달까요? 악교를 이용해 하나씩 붙여나가는데요. 천연 재료만으로 만들어가다 보니 과정은 진한하지만 플라스틱 빗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비슷한 공정과 모양을 갖췄다고 다 같은 빗은 아닌 거죠. 악교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단단한 굵기를 기다리게 이렇게 물때에 물려서 이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석이 기다리고 있지. 실을 빼내었으니까 이렇게 심대를 뺀 다음에 줄 잡아 10시간. 악교가 제대로 굳어 등대가 빗살에 단단히 붙으면 등대 양편에 감아놓은 실을 풉니다. 이런 데가 이렇게 패였어요. 어째 패였냐면 빗을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나란지를 했어. 이렇게요. 그래갖고 그래서 빗을 여기 반드라에 다 잡았어요. 우리가 아는 참빗의 태가 나오죠? 화장실을 다녀오는 잠깐도 아까워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은 적도 부지기수. 대나무와 씨름하다 손이 퉁퉁 붓고 무릎이 저리다 못해 마비가 된 적도 여러 번이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참빗을 만들고 나면 나도 모르는 새 피곤함도 있곤 했다죠. 그래서 더욱 이 참빗이 오랜 생명을 갖고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실까요? 지금 아들이 와서 전수를 받기 위해서 와 있으니까 열심히 가르쳐서 참빗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눈부시게 빛나는 성공은 아닐지라도 참빗으로 꿋꿋이 전통을 지켜가는 그의 자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상평 씨를 통해 진정한 장인의 길이 무엇인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대중 앞에 서는 순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은 아직 낯설지 몰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와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말 노래할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예. 벌써 16년이란 시간 동안 무명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여전히 무대를 향해 꿈을 꾸고 있는 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신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신일국 씨를 만나봅니다. 제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여전히 잠든 도시는 고요한데요. 주인공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길 위에 올랐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부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강원도 양구 행사가 있어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불러주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다 보니 이른 시간 운전도 익숙해졌다는데요. 어느새 일상이 된 지 오래죠. 3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예. 근데 아침부터 나오시느라 힘드시진 않으세요?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총 150km를 달려가는 동안 차는 노래 연습장으로 변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은 바쁘지만 목 푸는 일엔 소홀함이 없죠. 도로 위를 달릴 때마다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데요. 저 멀리
아련하게 기적 소리 울리네. 장에 가신 우리 어머니. 특히 이 노래 뽕당 보리밥은 그의 18번 어머니와의 추억을 쓴 자작곡이라 그 속에 담긴 애틋한 마음을 떠올리며 부른다는데요. 어머니 우리 엄마의 그 모습이 보고 싶구나. 제가 아주 경상도 오지서 이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꽁단 보리밥만 먹고 이제 자랐는데 사실 일국시의 노래 실력은 예전부터 자자했답니다. 동네에선 나름 스타였죠. 자연스레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해 여러 가요제 등에 출전하며 조금씩 준비를 해왔다는데요. 40이 넘어 드디어 이룬 데뷔. 이후 이름을 날리려 열심히 일했고요. 지금은 악극단에도 들어가 활동하고 있죠. 오늘 우리 그 출연할 가수분들인데 우리 교수님이고요. 이 옷을 전부 우리 교수님이 직접 제작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옷 다 멋있죠? 네, 너무 이쁩니다. 최고예요. 네. 최고. 악극은 노래뿐 아니라 연기까지 해야 해 참 새롭다는데요. 그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기분 아주 좋아요. 근데 늘 뭐 이렇게 저는 공연 이렇게 갈 때 항상 기분이 좋더라고요. 곧 공연이 있을 축제 현장. 아직은 한산한데요. 가장 먼저 마을 이장을 찾아 행사의 의미를 묻는답니다. 생각보다 저쪽에 물에 떠 있는 그곳 빠지가 떠 있는 곳이 옛날에 주막이 있던 곳이에요. 그 저희 마을 옛날 지명이 주막거리 마을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 주막이 어디냐 하천댐을 만들면서 수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호수를 양쪽으로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보신 분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체험을 기획하게 된 거거든요. 예.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이 자리가 가진 뜻을 알고 무대에 서면 남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미리 와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어릴 때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한 7살, 8살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집이 전축이 있었어요. 전축이 있었는데 그 전축에서 이제 LP판 이래 가지고 그 옛날 이제 그 선생님 김상희 선생님 그다음에 그 민요 가수 김세레나 선생님 그 노래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옛 주막 풍경에 그 시절 옷을 입으니 어릴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모양. 상해를 끌고 선창을 했던 아버지 얼굴이 눈에 아른한데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호호호 두고 가네 친한 친구 두고 가네 호호호. 이제 공연이 임박한 시간. 본격적으로 배우로서 마지막 체크를 하는데요. 길 위에서 갖는 리허설이죠. 이렇게 집중하는데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연습도 실전처럼 몸짓과 표정 대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네, 속 터져 뭐야? 누구보다 성실히 하는 그지만 마음 한켠엔 늘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는데요. 제가 정말 그 늦깎이에 가수를 데뷔했는데 진짜 그때는 과연 내가 이 가수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늦깎이인 만큼 불안은 쉽게 씻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쫓고 있는 현실에 조급해지기도 했다는데요. 또 때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마음조차 깊게 품고 다시 마이크를 잡는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까지 벌써 5집 총 13곡의 노래를 발표했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다 보니 동료들의 지지도 따라왔는데요. 신일국 선생님은 생기기도 잘생겼죠. 생기기도 잘생기셨고 노래 진짜 잘하십니다. 신일국 가수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원도는 감자전이 유명해요. 감자전.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고향이 강원도라서 감자전을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축제에 오면 늘 맛있는 음식이 넘치지만 자기 관리를 위해서 절제를 할 때가 많다는데요. 한때는 나이살 때문에 혹독한 다이어트도 했답니다. 정말 독한 마음으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식이 라면, 빵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다 끊고 물도 끓여 먹고 아침 사과, 당근 주스 갈아서 먹고 이렇게 해서 체력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많은 이들 앞에 서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망설임 없이 응해왔다는데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멀리는 교정시설에까지 가서 봉사를 해왔죠. 본인의 재능을 나누며 노래에 힘을 전했는데요. 그가 건네는 위로와 희망은 언제나 특별한 울림을 남겼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갈 순서. 마당새 복장을 벗고 눈부신 파란 양복을 갈아입는 순간 가수 신일국이 다시 태어납니다. 잠시 후에 무대에서 초대 가수로 꽁당보리밥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겠습니다. 화이팅! 먼저 함께 자리한 다른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관객들의 갈채 속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는데요. 흥겨운 선율에 축제의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죠.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주인공의 순간. 우리 초대 가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일국입니다. 트롯 가수로 서는 자리. 단 한 곡도 가볍게 부르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장치도 없지만 오직 열정으로 꽉 채우죠. 흘려내는 땀방울과 뜨거운 호흡 속에서 그는 은밀한 노래로 자신을 증명하는데요.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이고 신일국이라는 이름은 선명히 새겨집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몸이 좀 편찮으신데 그래도 저를 응원하고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저를 늘 뒤에서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힘이 있습니다. 정말 엄마 사랑해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관객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면 기운이 더 샘솟는 모습. 그의 주위로 웃음과 손뼉이 겹겹이 번져갑니다. 서로를 향해 눈빛을 주고받으며 리듬을 타면 따뜻한 행복이 커진다는데요. 진짜 신납니다. 네, 아싸! 멋졌습니다. 네,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공연하는데 너무 기쁘십니다. 임시와 악극 배우 트롯 가수까지 1인 3역을 맡아 고군분투한 하루. 그 노력의 무게만큼 오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으로 뿌듯한데요. 단양강이라는 곡이 있어요. 단양강. 네, 단양강을 한 소절 하겠습니다. 도단산보
굽이 돌아 내 고향 영주라네. 아직 그의 가슴 속에는 이루고 싶은 꿈이 가득한데요. 그 바람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죠. 네, 그래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지나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신일국 이름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6년의 무명생활, 그 길은 험했지만 노래를 향한 그의 마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늦게 피어난 꽃이 향기는 더 깊고 진한 법이죠. 일국시의 노래가 세상 앞에 더욱 만개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고요한 갤러리,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어서인데요. 전통의 복식이 현대 공간에 녹아든 그림, 익숙한 듯 낯선 느낌이죠. 만약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저런 풍경을 봤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친근하고 또 보고 싶은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향한 그 이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단의 그림을 그리는 전통 진체화가 한보경입니다. 진체화를 그리는 작가 한보경 씨를 만납니다. 경기도 수원 특례시, 그녀의 집이자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평범한 거실 같지만 이곳에선 조금 다른 하루가 흐릅니다. 가지런히 놓인 붓과 물감 그 사이로 작가의 시간이 쌓여가는데요. 조용하지만 열정이 엿보인달까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작업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더 수월해서 지금 집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작업하는 진체화는 종이나 비단의 자연 재료인 석재와 순금 등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전통 예술인데요. 보통 이 교반수 7부터가 시작이랍니다. 교반수는 이 악교랑 그 백반을 섞어서 만들어요. 물 1000에 30g, 3g 이렇게 해가지고 녹인 상태예요. 종이에다 할 때도 비단할 때 동일하게 교반수치를 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먹이나 물감이 지색으로 잘 묻어나려면 이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비단 같은 경우는 이 앞면과 뒷면을 다 교반 수치를 하는 편이에요. 비단 같은 경우는 그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을 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얇게 여러 번을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가듯 그림의 바탕도 그만큼의 정성이 필요하죠. 먼저 먹향이 너무 좋았고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하는 방식이. 고등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동양화를 시작. 이후 전통 채색 기법을 배우며 옛 그림을 모사해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진체화 세계를 이어가고 있죠. 미나, 산수화, 초상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서양화처럼 뭐 수채화, 유화 이런 식으로 한국화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여러 개인연은 물론 2006년 여성미술대전 입선, 다음에 현대미술대전 특선 등을 받으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전업으로 삼기엔 쉽지 않다 하네요. 아니요, 저는 이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작가 생활하면서 그림만 그리기에는 여유롭지가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하면서 느끼는 성취욕도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엔 내년도 달력 작업에 바쁘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물감은 분체와 봉체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봉체는 먹처럼 사용을 해서 갈아서 사용을 하고, 분체는 가루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약사불에 넣고 빻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옛 방식 그대로 작업하기에 어느 하나 수월한 것이 없는데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갑자기 말랐을 경우 하얗게 올라오기 때문에 색깔을 갑자기 두껍게 칠했을 경우에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칠해서 이제 색감이 나올 때까지 칠하고, 색의 깊이와 투명도를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 결국은 시간을 더 들여야 한다는데요. 그 덕에 때론 새벽까지 그림을 그리다 밤을 꼬박 새우고 출근길에 오르기도 여러 번이었답니다. 작업하는 거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장까지 줄여가면서 집중해서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짧으면 보름, 길면 한 달 이상 걸려 완성된 작품들이 전시에 걸리는 날. 색감이 우선 은은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작가와 관람객이 작품으로 하나가 되는 이 순간, 그녀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제 옛 산수화와 이제 현대적인 거를 접목시켜서 작업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전통을 품고 오늘을 그려내는 손길. 그녀의 진취와는 그렇게 내일로 이어집니다. 한보경 작가의 힙한 작품,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할게요.